시작하기 전 수다를 떨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론 다이어트는 늘 합니다. 1년 365일 평생이 다이어트죠. 이게 고민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몸매가 뭐 유지가 된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단지 살이 자꾸 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단기간 동안에 이제 좀 조절을 해볼까.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공한 적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성공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3번. 이게 요요가 왔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안전한 다이어트였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운동을 통해서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사실은 정석인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빼는 게.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확실히 근육이 좀 생기면서 체중에는 그닥 변화가 없는데, 단지 그 옷 맵시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막 궁극적으로 다이어트의 목표가 굉장히 뭐랄까, 몸매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 좀 이제 살이 있으면, 살이 찌면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옛날에 사놓은 옷도 입기가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오래도록 옷을 계속 이제 입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좀 체중이 덜 나갔을 때 사놨던 옷도 다시 한번 꺼내서 입고 이렇게 하려면은 체중을 그래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패와널이라고,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에는 뭐 딱히 어떤 얼굴이 굉장히 뭐랄까, 예쁜 얼굴, 이런 기준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성이 많은 사람, 개성적인 얼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개성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개성적인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일단 옷을 입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스타일에 있어서도 몸매가 좋으면, 아니면 날씬하면 그래도 좀 예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살이 좀 빠졌을 때랑 그 다음에 요즘처럼 살이 많이 쪘을 때랑 비교해 봐도 저 스스로도 그래도 제 키에 맞는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이 있잖아요. 저는 마른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적정 체중이었을 때 어떤 의상을 입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니트웨어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약간 몸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살다 보면은 여자들은 대부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늘 다이어트를 고민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3가지 이제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이었고, 근데 운동은 제가 정말 솔직하게 운동은 너무 싫어해요. 저는 숨쉬기 빼고 다 싫어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 정도였는데, 예전에 이제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울긋불긋한 그런 근육은 아닌데, 왜 이렇게 좀 다부져 보이는 그런 체격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몇 달을 했는데, 물론 약간은 이제 몸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하기도 힘들고, 사실 주부가 맨날 그런 운동을 하기도 사실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조금 보이나 보다 생각되는 쯤에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도로함이 타버리죠. 다시 또 예전 몸매로 돌아가는 거지. 그거보다도 또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요즘에 와서는 앉아서 이제 뜨개질을 하다 보면은 앉아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앉아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먹는 게 좀 그대로 살로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제 예전에 그 운동 말고 이제 살을 뺀 그 경험 중에 하나가 그 몸의 메타볼리즘을 높이면 사실은 먹는 거는 똑같아도 살은 빠져요. 그게 이제 신진대사라 그러죠. 신진대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살이 빠지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운동과, 근데 유산소 운동이죠. 걷기. 저는 다른 거 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냥 걷고, 많이 걷고, 먹는 건 그대로 먹었는데, 걸으면서 이제 그 먹는 시간대를 약간씩 조정해 가면서, 그 당시에, 살을 좀 뺀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제 생각엔 이래요. 그때는 20대였고,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났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그 나이대도 어렸을 때랑 나이가 들었을 때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략 진짜 사람 한 사람 몸무게를 뺀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또 제가 또 몸이 그때 아팠어요. 좀 아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태어나서 가장 몸무게가 적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한 1, 2년을 그 정도 체중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50kg 미만대를 유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여자들은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몸의 밸런스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했던 그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시도해 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나이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무슨 다이어트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 정보를 접한 거는 사실 한국말로 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외국 사이트에, 이제 외국 유튜브 같은 거에, 이제 그게 무슨, 초고도 비만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그런 거를 좀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고도 비만이신 분이 정말 몰라보게 살을 뺀 거예요. 사람 한 3명을 없어진 거예요. 자기 몸에서 사람 3명을 없애버린 거야. 물론 초고도 비만이니까, 그죠? 무려 한 30kg 가까이를 빼신 거죠. 거의 거의 100kg 가까이 육박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근육량을 많이 늘리고. 근데 처음에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이 확 쏠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초고도 비만이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든 거야. 자기 몸무게를, 이 중력이 버텨주는 그 자기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걷기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근육을 다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 다음에 의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처음부터 힘들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식단 요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병행해 가면서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대요, 그분이. 근데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시간대를 정해놓고 이제 식습관을 고친다. 이제 자기가 먹는 거를 매일매일 적어가면서 평소에 자기가 뭐를 먹는지를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주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 intermittent fasting이라는 걸 하신 건데, 한국말로 하자면 그게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주 내용은 그거를 설명하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매일매일 먹는 거를 적는다는 점, 그 다음에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음식을 정해진 만큼만 섭취한다는 점.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예외도 있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군것질을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끊고 이거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보면 요요가 생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아, 오늘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만큼 다이어트 했으니까 오늘 조금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느 날 하루는 조금 내가 나를 내려놓고 살짝 나에게 보상을 주더라도 뭔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보상을 주는 그런 시간대, 그 다음에 양, 이런 걸 정해서 적어 놓는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미턴트 파스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랑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요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매일매일 이제 일기 쓰듯이 내가 먹는 거를 기록하는 거죠. 몇 시에 뭘 먹었다, 얼만큼 먹었다를 기록하면 내가 평소에 얼만큼 먹는지, 몇 시에 많이 먹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록을 해봤어요. 한 3일 정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평소에 먹었던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사실 적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음성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한 쪽을 먹어도 사과 한 쪽 먹었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 먹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한 3일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음식 플랜을 이제 짜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군것질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군것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음료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걸 적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얼만큼의 음료수를 먹고 있는지를. 근데 이제 거기 뭐 정확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본 내용은 설탕량, 그러니까 음료수나 이런 거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설탕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과일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과일의 양도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과일로만 배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는 뭐 인슐린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뭐 요요 현상이 다시 생기는데 큰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읽고,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찾아보니까 제가 마시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커피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뭐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 거의 제가 먹는 양이 하루에 밥 한 8공기는 되는 것 같아요. 칼로리를 계산해 봤어요. 그 이제 칼로리 계산법을 찾아가지고 거기 브랜드 보면, 물론 이것도 다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대충의 그 칼로리가 나오잖아요. 뭐, 음료수 뭐, 얼마큼 먹으면 몇 칼로리 이런 거를 적어주니까, 음료수만으로도 밥을 한 8공기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배제할 수 있는 대체 음료수를 찾은 거예요. 설탕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탄산 안 들어가는 그런 음료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도 커피 없이는 못 살고, 그 다음에 티는 좋아하고 이러니까 설탕 없는 그냥 뭐 차를 직접 우려낸다든지 커피를 마셔도 믹스가 아니라 내려서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정 내려서 못 먹겠으면 그 인스턴트 커피지만 커피 가루 있잖아요. 커피 가루로 만든 거 블랙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냥 그나마도 그냥 커피는 제가 잘 못 먹기 때문에 우유를 섞는데 두유를 섞는다든지,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뭐 다이어트 음식. 그러니까 저는 또 입이 짧아서 한 가지를 오래 못 먹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다이어트 음식, 그 다음에 다이어트 쉐이크. 근데 다이어트 쉐이크만 먹고 막 빼시는 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쉐이크만 가지고는 못 뺄 것 같아서 다이어트 쉐이크도 종류별로 막 시켜봤어. 그래갖고 이제 좀 지루하다 싶으면 바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적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제 개인 계정이랑 그 다음에 커들포드샵 계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개인 계정에다 매일매일 음식 일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5일째 됐습니다. 5일째? 근데 이거는 거의 뭐랄까 테스트에 가까운 거예요. 테스트. 뭐 어떤 특정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해서 뭘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다 실험해보고 있는데, 일단 간헐적 단식이 여러분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먹는다에. 그래서 보니까 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화기는 늘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 앱에 보면은 밥을 못 먹는 시간에는 알람이 설정이 돼 있고, 하루에 몇 시간 그 단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 15시간, 16시간, 17시간, 18시간 이렇게 있는데 16시간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처음부터 많이 빼봐야지 욕심을 부렸고 18시간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시간에서 5일 동안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사실 거기 보면은 뭐 딱히 뭘 먹지 마라는 내용은 잘 없지만, 그래도 먹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뭐 탄산 음료라든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 그리고 과일을 먹더라도 하루에 몇 쪽 이상은 먹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다 통해 가지고 지키고는 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물론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5일째 됐는데 1도 안 빠지는 거예요. 1도.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해볼 건데 앞으로도 계속은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만약에 한 뭐 6개월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러면은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던지, 아니면은 제가 봤던 그 자료들이 뭔가가 뻥이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하여튼 철저하게 지켜서 먹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면서 기록을 해가면서 몇 시에 뭘 먹는다를 기록을 해가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5일째가 되니까 조금 우울해지는 게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8시부터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2시부터 8시까지만 먹을 수 있는데 8시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외식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외식을 조금만 일찍 나가도 8시 되기 전에 뭔가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폭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니까 아예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는 안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운동을 병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일단 체중을 좀 줄여놓고 나중에 좀 가벼워지면 운동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5일째가 됐는데 정말 0.00001도 안 줄었어. 진짜 솔직한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그 계획의 솔직한 과정. 아직까지 5일째 됐는데 1도 안 빠졌다는 점. 그리고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광고같이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빠졌더라 이런 거 믿기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말 되나? 이걸 알고 싶으시면 제 개인 계정을 보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제가 성공한다면 그거 맞는 거고요. 제가 실패한다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저께도 새벽에 이제 일을 하는데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진짜. 너무 배가 고픈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두유, 그러니까 그 단식을 하는 시간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50칼로리를 넘으면 안 돼요. 음료수든 뭐든. 그래서 총 시간 동안에 18시간 단식 중에 먹을 수 있는 총 칼로리는 50칼로리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이나 이런 칼로리가 없잖아요. 근데 물을 먹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스kim 밀크 같은 두유 같은 거 완전 요만한 잔에 뭐 한 잔 정도 뭐 하여튼 그런 게 먹을 수 있는데, 어저께는 새벽 2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두유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3배 용량으로 만들어서 마셨어요. 정말 그래도 5일째가 됐는데 실패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보통은 과자를 한 개를 탁 까면, 한 봉을 까면 앉은 자리에서 몇 봉도 먹던 사람인데, 까놓고 그 개수를 세하려니까 오늘은 5조각만 먹어요. 그래서 그걸 나는 아침에 2조각, 점심에 2조각, 저녁은 못 먹으니까, 그래도 뭔가 군것질하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그런 걸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꿉장난 하듯이 밥 양도 그 다이어트 도시락을 시켰는데, 이제 브랜드는 제가 특정 브랜드를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는데 진짜 밥 양이 거짓말 안 하고 닭똥
보통 좀 흩어놓은 것처럼 마냥 통은 이렇게 큰데 양은 진짜 쥐똥만큼도 안 돼. 요렇게밖에 안 돼. 몇 입 먹으면 없는데 그래도 5일째가 되니까 한 가지는 달라진 게 일단 양이 줄었는데 그런 도시락을 처음에 먹었을 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먹으면 그래도 배는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주는 거겠죠. 평소에 제가 먹었던 게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트 하면은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 피부가 처진다, 그다음 주름이 생긴다, 머리가 빠진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또 나오는 비타민, 뭐 미네랄, 막 이런 걸 챙겨 먹으려고 먹고 있는데 5일째가 되니까 달라진 점이 손톱이 단단해졌어요. 그런 약을 한 생전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챙겨 먹어서인지 몰라도 손톱은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근데 딴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5일째가 됐는데 체중에 1도 변화가 없더라. 대신 위는 줄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